삼각비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탄젠트 b는 루트 5라는 값을 주고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직각인 삼각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으려면 어쨌든 변의 길이가 있어야 되죠. 탄젠트 b의 값이 루트 5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변의 길이를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각 b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 탄젠트를 읽으려면 각 b 입장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밑변분의 높이, 바로 bc분의 ac, 이렇게 읽은 게 루트 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BC의 길이를 간단하게 1이라고 하면 AC의 길이가 바로 루트 5겠죠. 이렇게 각 변의 길이를 두 개를 정한 다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하겠습니다. 자, 식 만들어 보세요. AB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1제곱에 5니까 더하니까 6. 자, 그럼 제곱 없애고 AB의 값은 그쵸, 루트 6. 이렇게 해서 AB의 길이까지 다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완벽하게 주어진 그림이라면 이제 사인, 코사인만 읽으면 되겠죠. 자, 사인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인 이렇게 읽어야 되죠. 루트 6분의 루트 5. 자, 지우고 코사인. 그쵸, 빗변 먼저 코사인 이렇게 읽어야 되죠. 루트 6분의 1. 자, 계산했더니 분모끼리 곱하니까 6분의 루트 5. 답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직각 삼각형을 구한 다음 각 변의 길이를 천천히 구해주세요. 7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라고 했죠? 자, 이 문제는 삼각형 ABC에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AB의 변 위에 점 2 보이죠? 2에서 쭉 밑으로 수직을 그어서 각 x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x에 대해서 사인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가 들어가는 어떤 도형을 관찰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각인 삼각형을 관찰해야 되겠죠. 자, x의 위치 확인하고 사인 x 읽어보세요. 사인 이렇게 읽어야 되죠. 2b분의 bd. 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길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도 구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푸는 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각 x와 똑같은 크기를 가지면서 좀 크기가 다른 또 다른 직각 삼각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그만 삼각형을 봤더니, 자, 직각 삼각형이어도 세 각이 합은 180도죠. 자, 그럼 한 각의 크기가 90이니까 나머지 두 각, 각 b와 각 x를 더한 것이 바로 90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큰 직각 삼각형도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직각이고 나머지 각이 두 개 있죠. 각 B와 각 C. 역시 각 B와 각 C를 더한 것도 90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X하고 C는 크기가 어떻겠나요?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알 수 있냐면 X와 C는 똑같은 크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왜냐하면 직각이 똑같고 각 B가 공통이니까. 그 유명한 AA 닮음이겠죠. 자, 그럼 닮음인 도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 X와 각 C는 같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닮은 도형을 이용해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각 x와 각 c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sin x 대신에 sin c의 값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sin x라고 말하면 원래 이렇게 읽었어야 되죠. 자, 이거 말고 sin c 읽어보세요. 빗변 먼저 지나가야 되죠. 15분의 하고 이렇게 그죠. 변의 이름을 말하자면 bc분의 ab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겠네요. 자, ab의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15제곱. 자, 15의 제곱은 225, 12의 제곱은 144, 225에서 144를 뺐더니 그렇죠, 81 나왔습니다. 이제 99, 81인 거 알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9입니다. 9. 자, 그럼 답 나오겠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C에서 사인이라고 하니까 15분의 9. 자, 그럼 15분의 9 약분했더니 답은 5분의 3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였나요? 주어진 각 x에서 바로 삼각비를 구할 수 없다면 자, x와 크기가 같은 또 다른 각을 찾아야 되겠죠. 이때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하면 크기가 똑같은 각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각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우리가 삼각비의 값 중에 외워야 되는 몇 개의 값이 있죠. 그 값들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코사인 90도. 코사인은 점점 작아졌었죠. 코사인 90도의 값은 1에서 0까지 진행했습니다. 코사인 90도는 0이었습니다. 탄젠트 45도. 그렇죠. 점점 커지는데 이미 45도일 때 값이 1이었죠. 사인 90도. 점점 커졌습니다. 0부터 1까지. 사인 90도는 1이었습니다. 코사인 30도.
코사인은 점점 작아졌었죠. 30도가 제일 컸습니다. 2분의 루트 3. 자, 그럼 이 값들을 넣어서 곱셈과 뺄셈을 하면 되겠죠. 0 곱하기 1은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 없애면 안 돼요. 답은 마이너스이면서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0도. 그쵸, 1이었죠. 탄젠트 30도. 30도 점점 커졌죠. 분모가 있는 거 먼저 나왔습니다. 3분의 루트 3. 사인 0도. 0부터 1까지니까 0. 코사인 60도. 점점 작아진다. 제일 작은 거 2분의 1. 그런데 역시 곱셈을 해주면 자 뒷부분 없어지겠죠? 답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제 이 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반드시 외워주세요. 9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자 먼저 사인 x를 나타내는 성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사실에서 분모를 1로 해서 간단히 했던 그 과정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직각삼각형 읽어봐야 되겠죠? 직각삼각형 OAB에서 자 각 x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 사인 읽어보세요. 빗변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빗변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바로 OA분의 OB입니다. 자 OA 값이 반지름이니까 1이겠죠? 식으로 적어보자면 자 사인 x는 5a분의 5b인데 자, 5a를 굳이 적지 않고 1분의 1라고 적어도 괜찮겠죠. 1분의 1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그렇죠, 바로 5b. 여러분이 보기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5b라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이 주어진 각 x의 사인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탄젠트 y를 물어봤죠. 자 이번에는 y 여기 있습니다. 자 y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분모를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큰 직각삼각형 OCD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OCD 탄젠트 Y 읽어보세요. 자, 탄젠트 Y니까 OD분의 CD. 근데 OD의 길이가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탄젠트 Y는 OD분의 CD인데 OD의 길이가 1이니까 그냥 CD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초록색깔 선분,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주어진 각 y의 탄젠트 값입니다. 이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면 분모를 1로 만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읽어주세요. 10번입니다. A가 예각일 때 옳은 걸 고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죠? A 값이 커지면 사인 값 점점 커졌었나요? 그렇죠? 0부터 1까지 쭉 커졌었죠? 맞습니다. 2번 A 값이 커지면 코사인 A 값은 작아졌나요? 코사인 사인과 반대였죠. 1부터 0까지 차례대로 작아졌습니다. 나머지 값들도 아마 사이에 있는 값들도 그럴 겁니다. 자, 디귿 A 값이 커지면 탄젠트 A 값도 커졌나요? 탄젠트는 0도일 때 값은 0, 45도일 때 값이 1. 사이 값이 천천히 커지는 분위기였죠. 역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입니다. A의 값이 45도보다 작으면 사이 A의 값은 코사인 A의 값보다 크다입니다. 자, 45도일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 모두 2분의 루트 2죠. 자, 차이점이 있다면, 자, 먼저 사인 A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45도보다 작은 쪽, 그럼 이쪽을 말하겠죠. 자, 그럼 사인 값은 0도일 때 값이 얼마였나요? 그쵸, 0. 그럼 그 네모칸 안에 알맞은 값은 0부터 2 루트 2 사이에 어떤 값일 겁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작은 값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코사인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은 45도 작은 값은 여기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값이겠죠. 코사인은 알다시피 1부터 점점 작아지는 중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운 아주 큰 값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 윗줄과 아랫줄 중에 당연히 윗줄이 작겠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되는 값이니까. 그래서 사인 값이 현재는 더 작다라고 해야지 맞겠습니다.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A의 값이 45도보다 크면 탄젠트 A의 값은 1보다 작다. 자, 탄젠트 보겠습니다. 탄젠트 45도는 1이죠. 1. 45도보다 큰 쪽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이 1보다 뒤쪽에 있는 60이나 90도에 해당하는 그런 쪽을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1을 넘어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되겠습니다. 미음도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11번입니다. 가로등으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 꼭대기를 올려다봤을 때 31도라면 이 가로등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직각인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눈높이에서 가로등 꼭대기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비 중에 뭘 활용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탄젠트겠죠. 탄젠트. 탄젠트 31도가 바로 5분의 x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 5를 곱해서 x는 5 곱하기 탄젠트 31. 그럼 탄젠트 31도의 값이 필요하겠죠. 탄젠트 31도의 값을 0.6으로 계산하여라 라고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 31 자리에 0.6을 넣어봤더니 답은 3.
자, 그럼 x의 값이 3이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그림을 봐주세요. 자, 가로등은 땅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진이 발바닥부터 눈까지 1.6을 더해야 되겠네요. 답은 가로등의 높이는 3 더하기 1.6, 답은 4.6입니다. 1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 있는 A씨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비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봐주세요. 자, 이처럼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다면 자, 일단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직각인 삼각형을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5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수직이 되게 C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 유명한 1대1대 루트 2로 풀어도 괜찮고 쌤은 삼각비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5도 입장에서 사인이죠. 사인 45도가 150분의 CH. 자, 그러면 양변에 150 곱하면 되겠네요. 150 곱하기 사인 45도, 즉 2분의 루트 2입니다. 약분했더니 75 루트 2. 이 파란 색깔 CH의 길이가 75 루트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래쪽이 45도겠죠? 자, 그럼 위쪽 각은 몇 도일까요? 각 ACH의 크기는 그렇죠? 30도만큼의 크기겠네요. 그럼 이제 위쪽에 있는 삼각형 AHC라는 직각 삼각형을 봐주세요. 자, 30도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AC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CH 바로 코사인에 해당되죠. 코사인 30도가 바로 AC분의 CH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A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분모에 A씨가 있다면 코사인 30도 자리를 바꾸라 그랬죠. 자리 바꾸겠습니다. 자, A씨는 코사인 30도 분의 75 루트 2, 즉 75 루트 2를 나누기 코사인 30도입니다. 선생님이 식은 알겠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런 친구는 잠깐 봐주세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럼 나눗셈 할 때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곱셈으로 바꾸는 대신 분자 분모 바꾼다. 루트 3분의 2. 자, 그럼 루트 3분의 2 유리하니까 3분의 2 루트 3. 자, 그럼 3과 75 약분하고 그런 다음에 2를 곱하면 50이 되겠죠? 루트 2하고 루트 3 곱하니까 루트 6. 답은 50 루트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처럼 한 변과 양 끝각이 있다면 먼저 한 변과 한 각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림의 보라색입니다. 한 변과 한 각을 이용해서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하고 파란 색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들어가는 삼각형 위쪽 삼각형을 이용해서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21 루트 3일 때 각 B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말 그대로 삼각형의 넓이는 21 루트 3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진 삼각형입니다. 넓이 어떻게 구했었나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두 변, 7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계산했죠. 아직 B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B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21 루트 3이라고 등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왼쪽 편이 너무 복잡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2하고 12 약분하면 6. 자, 그런 다음에 6, 7은 42. 42 곱하기 사인 B의 값이 21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 사인 B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양변을 42로 나눠야 되겠나요? 그래서 2분의가 되고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려면 B가 몇 도란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각 B의 크기가 60도일 때가 바로 2분의 루트 3이었죠. 그래서 각 B의 크기는 바로 60도입니다. 14번입니다. 문제 읽으면서 그림을 봐주세요. 자, 이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을 주고 이 색깔 칠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먼저 삼각형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대변의 길이가 같다죠. BC의 길이도 8cm라고 할 수 있고 자, 주어진 각이 45도 있나요? 자, 그럼 두 변과 끼인각이라고 하면 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 바로 ABC라는 삼각형이겠죠. 자, 그럼 이 삼각형 ABC와 문제에서 구하는 AMC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보니까 M이라는 점 보이시죠? BM과 MC 정확히 이등분 되었습니다. 그럼 넓이 역시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겠죠. 문제를 풀기 전에 자,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MC는 지금 노랗게 칠해놓은 삼각형 ABC와 비교할 때 넓이가 딱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BC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두 변 6 곱하기 8.
에다가 끼인각의 사인가, 사인 45도를 곱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산수부터 계산하면 2하고 6 약분하면 3, 3, 8은 24에다가 자, 사인 45도가 얼마인가요? 저 2분의 루트 2 약분해주면 12루트 2.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그럼 구하는 넓이는 딱 그것의 절반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12루트 2여서 답은 6루트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도형을 주건 삼각형을 생각한 다음에 그 삼각형을 가지고 2배 하거나 반 나누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 보면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에서 각 B와 각 C 둘 다 직각입니다. 직각의 삼각형이 두 개 보이죠? 삼각형 ABE와 CEF가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 D가 그대로 E로 접어졌어요. 이때 오른쪽에 생긴 조그만 각을 X라고 할 때 이 X의 삼각비를 구해서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삼각비를 구하려면 그쵸,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직각삼각형 ECF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변의 길이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빨간 각과 똑같은 크기를 갖는 다른 각을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를 관찰했더니 자, 세 각이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각 CEF라는 각과 빨간 각의 크기를 더한 것이 90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또 다른 90도가 되는 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봤더니 접었다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럼 휙 접었기 때문에 자, 지금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 D 역시 90도입니다. 자, 그럼 D를 접어서 만들어진 각 E, AEF라는 각 역시 90도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하고 직각이 연결된 부분 보이나요? 자, 한 점 2를 중심으로 자, 선분을 그은 다음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연두색 각은 몇 도겠어요? 그래서 직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각 180도겠죠. 자, 그럼 나머지 한 부분, 이 빨간 부분 보이시나요? 자, 세 각의 합은 180. 그럼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파란 각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뺐더니 나머지 각 두 개 남았죠? 동그라미와 빨간 각. 자, 그럼 동그라미와 빨간 각의 합은 몇 도겠나요? 그렇죠, 90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하늘색 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와 빨간 각 더하면 90도. 그리고 방금 평각 180도에서 동그라미와 왼쪽의 빨간 각을 더하면 90도. 알게 된 사실이 뭐겠어요? 그쪽 빨간 각끼리는 똑같아야 되겠죠. 적어보자면 자, 마저 적겠습니다. 90도가 되는 또 다른 각이 뭐냐면 바로 각 CEF 동그라미 각과 각 AEB입니다. 결국은 빨간 각이 각 AEB와 크기가 같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빨간 각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빨간 각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어떤 직각삼각형 활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각삼각형 A, B, E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그럼 문제를 풀려면 변의 길이 필요한가요? 자, 그러면 또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접었다는 사실에서 자, 변의 길이 역시 그대로겠죠. AD의 길이가 그대로 AE로 옮겨졌겠습니다. 길이가 13이에요. 13. 그러면 BE의 길이 구해지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5, 12, 13 많이 풀었죠. 피타고라스 숫자입니다. 바로 BE의 길이가 12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직각삼각형 ABE에서 바로 sin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sin 읽어보겠습니다. 변의 길이로 말하면 자, A2분의 AB를 바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13분의 5. 자, 코사인 읽겠습니다. A2분의 BE. 숫자로 말하면 13분의 12. 그럼 그 두 값을 더하면 자, 13분의 나오고 17 나오겠죠. 그래서 이처럼 문제를 풀 때 주어진 각 x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크기를 갖는 다른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그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완성해서 삼각비를 읽어주세요. 16번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파란색 칠해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활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나요? 1학년 때 활골 배울 때 부채꼴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 색칠한 부분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로 풀면 될까요? 그렇죠. 부채꼴에서 안쪽에 있는 삼각형 AOC 넓이를 빼면 되겠죠. 제일 먼저 부채꼴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각 필요하죠. 자, 이 부채꼴을 가만히 봤더니 OA와 OC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AOC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밑각이 똑같이 30도입니다. 그럼 중심각은 몇 도겠나요? 세 각의 크기 합은 180, 두 각이 60, 중심각은 120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아는 부채꼴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채꼴 OAC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원넓이 공식은 그쪽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20. 자, 그럼 파이 r 제곱 자리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죠? 파이 곱하기 20 곱하기 20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중심각이 120도니까 360도분의 120. 자, 그러면 숫자 곱하면 400파이에다가 자, 분수 부분이 3분의 1이죠. 답은 3분의 400파이 이렇게 적으면 부채꼴은 다 구했습니다. 이제 부채꼴 중에 삼각형 부분을 구해서 뺄셈해야 되겠죠. 자, 삼각형 넓이 구하겠습니다. 자, 두 변. 반지름이가 똑같이 두 변이 20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에다가 자, 끼인 각이 120도예요. 사인 120도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둔각인 경우는 90도보다 큰 경우는 자, 180도 빼기 120이었습니다. 그럼 60도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숫자끼리 약분해서 자, 200에다가 사인 60도 점점 커진다. 2분의 루트 3. 이끼리 약분해서 답은 100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그림을 돌려보겠습니다. 400파이에서 3분의 400파이에서 삼각형 넓이 100루트 3을 빼면 되겠죠. 자, 두 식은 파이가 있고 루트 3이 있고 서로 다른 무리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뺄셈이 되지 않고 이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1학년 때 배웠던 부채꼴 넓이와 3학년 때 배운 삼각형 넓이를 섞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